너 대체 누구야? 우리 며느리 어딨어? 어느 날부터 제가 알고 지낸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쓰는 말투, 단어, 먹는 음식, 옷 입는 스타일까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집은 편하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상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진실을 찾아냈는지 들려드릴게요. 가장 믿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켰는지 말이에요. 혹시 가족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6,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신혼 때부터 저희와 함께 살자고 먼저 말해준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참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면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설거지며 청소며 다 도맡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부엌에서 후다닥 아침 준비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꼭꼭 챙겨서 상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시금치가 정말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드시라고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아들 민수도 그런 지영이를 정말 아꼈고요. 퇴근하고 오면 지영이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생했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정말 복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러 나오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지영이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약국에서 좋은 약 사다 드릴까요? 하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재어주던 지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지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밥 차려드릴까요? 하던 다정한 목소리가 밥 드실 거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제 손맛 김치찌개도 한 숟가락 뜨고는 별로 당기지 않네요 하며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전에는 어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두 그릇씩 비워내던 아이가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깍두기도 너무 짜네요 하며 찡그리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입맛이 변했나 보다.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이상한 게 또 있더라고요. 평소 지영이는 저와 함께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영아, 이 드라마 재밌네. 같이 보자 하면 내하고는 대답만 할 뿐 관심 없는 표정으로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가장 이상한 건 우리 민수에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민수가 퇴근하고 오면 현관에서부터 여보 왔어? 힘들었지? 하며 반겨주던 지영이가 이제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만 살짝 돌리며 왔네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민수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며 얘기를 시작하면 예전에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며 관심 있게 들어주던 지영이가 이제는 아, 그래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민수 녀석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가끔 제게 엄마, 지영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특히 지영이가 웃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곤 했는데 요즘은 뭔가 서늘하고 차가운 느낌의 웃음을 지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외로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온 제가 갑자기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아껴온 이 집에서 벌어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지영이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예 대화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저녁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 오늘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며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조용해졌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면 지영이는 그릇만 후다닥 설거지대에 올려놓고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지영아, 잠깐 같이 얘기 좀 하자 하고 불러도 피곤해서요 하며 문을 닫아버리고 말이에요. 집안일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이것저것 챙겨주던 아이가 이제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하더라고요. 빨래도 자기 것과 민수 것만 개어놓고 제 것은 세탁기에서 그대로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만 놓는 거예요. 지영아, 이것도 좀 개어줄래? 하고 부탁하면 네 하고는 대답하지만 표정이 영 불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우리 민수에게 대하는 태도였어요. 부부 사이가 원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민수가 지영아, 오늘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하고 물어보면 전에는 좋아. 뭐 볼까? 하며 신나해하던 지영이가 이제는 영화는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며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심지어 민수가 지영이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면 슬쩍 피하더라고요. 부부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지영이가 민수의 스킨십을 피하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니? 지영이가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런데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글쎄요, 엄마. 요즘 지영이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직장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피곤하다고 해서 그렇게 차갑게 굴까? 전에는 안 그랬잖아. 엄마, 부부 사이에는 그런 시기도 있는 거죠. 신혼 때처럼 계속 다정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영이가 웃을 때 보이는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 지영이는 정말 순수하고 해맑게 웃었는데
요즘 지영이의 웃음에는 뭔가 섬뜩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와 지영이만 집에 있게 된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지영이와 진솔한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지영이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은 지영이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지영아, 요즘 너 왜 그러니? 어머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수가 없고 차갑게 구는 거야? 전에는 안 그랬잖아. 지영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나 낯설어서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제가 아는 그 지영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지영아,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먼저 주무세요. 저도 일찍 들어갈게요.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둡고 무거워져 가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집을 조금씩 잠식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단순한 며느리의 변심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3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지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영이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힐끗 봤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집은 편하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언니, 지영이가 왜 누군가에게 언니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집은 지영이의 집이기도 한데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언니 집은 편하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영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못 봤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는 원래 좀 더 높고 맑은 편이었는데 요즘 지영이의 목소리는 약간 낮고 허스키했어요. 처음엔 감기 때문인가 싶었는데 한 달째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전에 지영이는 걸을 때 발끝으로 살짝살짝 걷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발 뒤꿈치를 땅에 꽉꽉 찍으며 걷더라고요. 음식 취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영이는 매운 걸 못 먹어서 김치찌개에도 고춧가루를 적게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더 맵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단 것들은 전혀 손도 안 대고요. 가장 이상한 건 습관이었어요. 전에 지영이는 TV를 볼 때 항상 다리를 모으고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다리를 벌리고 대충 기대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버릇도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지영이가 맞나? 어느 날 오후 지영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용기를 내어 지영이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화장대를 살펴보니 지영이가 평소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로운 립스틱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진한 레드 컬러였는데 지영이는 원래 연한 핑크색만 발랐거든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지영이 옷들 사이에 제가 본 적 없는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어요. 좀 더 과감하고 섹시한 스타일의 옷들이었죠. 지영이는 원래 단정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급하게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지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영아, 너 요즘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은데 혹시 목이 아프니?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립스틱도 샀더라. 빨간색 말이야. 순간 지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에 지영이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냥 청소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제 사생활은 좀 지켜주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투가 너무나 차갑고 딱딱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립스틱은 기분 전환으로 사봤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당황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혹시 지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지영이를 더 자세히,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말이에요. 이 이상한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직감이 맞았어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며느리 지영이는 이미 제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그 장면을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저는 결국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평소 지영이는 화요일마다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하며 나가곤 했거든요. 그날도 지영이가 마트 다녀올게요 하며 나가자 저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영이는 마트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혹시 들킬까봐 가로수나 전봇대 뒤에 숨으면서 말이에요. 10분 정도 걸었을 때 지영이가 작은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핸드폰을 보며 서 있더라고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민수보다 더 젊어 보였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지영이와 그 남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멀리서 지켜봤어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우리 지영이가 그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인들처럼 다정하게 말이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확실했어요. 지영이는 그 남자와 팔짱까지 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들이 앉은 카페 창가 자리 근처에 야외 테라스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테라스 쪽으로 다가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힘들지 않아? 남자가 지영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쉬워. 그 집 시어머니는 의심이 많긴 하지만 아들은 완전 바보야. 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라고 했다는 건 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들킬 수도 있잖아.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언니보다 내가 연기 잘한다고 했잖아. 며칠만 더 참으면 돼. 지영이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 민수 오빠도 나한테 푹 빠져 있는 것 같아. 언니는 이미 떠났으니까 이제 다 내 차지지.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지영이가 아니라 지영이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모든 게 달랐던 거였어요. 진짜 지영이는 어디 간 거죠? 이 여자는 왜 지영이인 척하며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저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니는 어디 간 거야? 남자가 물었어요. 언니가 잠깐 여행을 가면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그 집 며느리 노릇 좀 해달라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된다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내 계획이 정말 대단해. 언니 대신 들어가서 그 집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나와 만나다니.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스릴도 있고 좋잖아. 게다가 그 집은 정말 편해. 시어머니가 다 해주거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그 가짜 지영이가 다녀왔습니다 하며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일부러 그 여자 앞에서 핸드폰을 들이밀며 낮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내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켰네요. 맞아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차가운 말투와 섬뜩한 미소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진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이 집을 지켜온 어머니로서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내가 감히 내 집과 내 아들을 넘봐? 그러자 그 여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민수 오빠도 곧 내 소나기에 들어와. 언니 대신 나를 더 사랑하게 될 테니까. 어차피 언니는 돌아올 생각도 없어. 그 독설을 들은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놀 생각 마라. 이 집은 내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집을 지켜온 어머니로서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도리어 저를 밀쳐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민수 오빠는 이미 저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언니보다 제가 더 상냥하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다정해졌다면서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우리 민수를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다니.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다음날 민수를 불러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뭔데요, 엄마? 지영이. 아니, 저 여자는 진짜 지영이가 아니야.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영이가 아니라니. 그게 말이 돼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봐. 저 아이는 지영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진짜 지영이는 여행을 갔고 동생이 대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멀리서 찍어서 흐릿하긴 했지만 지영이가 낯선 남자와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것 봐. 내 아내라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만나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몰래 녹음해둔 동네 할머니의 증언도 들려줬어요. 카페에서 그들을 본 적이 있다는 할머니의 말이었죠. 민수는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진짜 지영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저 여자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지. 그때 마침 가짜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둘 다 표정이 안 좋은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아. 아니, 너 정말 지영이 맞아?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들켰다는 걸 직감한 거죠. 뭐?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다 봤대.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내가 지영이가 아니라는 것도. 그 여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저는 지영이 언니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 지은이에요. 뭐라고? 민수가 충격에 받아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잠깐 여행 간 사이에 대신 며느리 노릇해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진짜 지영이는 어디 있어? 언니는 자유롭게 여행 중이에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그것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지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바람? 저는 원래 민수 오빠의 아내가 아닌데요. 언니 대신 역할만 한 거죠. 민수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달은 거죠.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집을 더럽힌 죄, 내 눈으로 끝까지 봤다. 이제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라. 지은이는 처음엔 맞서려고 했어요. 왜요? 저도 언니만큼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감히.
하지만 이미 모든 게 탄로난 상황이었어요. 민수도 완전히 등을 돌렸고 저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결국 지은이는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뻔뻔하게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언니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지영이가 돌아오든 안 오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너 같은 거짓말쟁이는 필요 없어. 지은이가 나간 후 저는 무너진 민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민수야. 다시 일어서게 할 거다. 우리 집은 지켜냈으니까.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혀냈고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어요. 진짜 지영이가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돌아오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된 관계는 끝냈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지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